자, 이제 국제투자에 의해 9주차 이제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 말미에 원유자원민족주의 5개국 사례를 이렇게 소개했고, 그 첫 번째로서 베네수엘라를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국가 사례인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는 2006년 5월 1일 외국 석유 회사들의 석유 소유권을 180일 이내에 볼리비아 국영 석유회사에 이전하도록 조치하였다. 보다 이제 베네수엘라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그런 조치를 취했죠. 우리가 보면 베네수엘라는 60% 이상을 소유하는 그야말로 경영권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갔다면, 볼리비아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남미 국가인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는 2006년 4월에 석유 회사들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제 중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입니다. 2004년 10월에 국영 에너지 회사를 설립해서 석유의 탐사 및 정제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럽의 러시아로 가겠습니다. 러시아는 2003년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유코스라고 있는데요. 유코스를 해체하고 자회사를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에 매각하는 등 석유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원자재 자원민족주의입니다. 여기도 이제 3개국의 사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최근 이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철강 원료를 무기화하는 신자원민족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강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가격 급등에 대해서 철강 원료의 수출을 억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이를 무기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료 수출의 대가로서 대규모 철강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참여와 공급이 부족한 원료의 수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국가 사례인 중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5년 5월에 철광석, 선철, 고철 등의 철강 원재료에 대해서 가공무용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철광석과 고철 등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브라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3대 철광석 공급 업체인 CVRD가 있는데요. 이 CVRD는 철광석 공급업자로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브라질 내 제철소 합작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 철강사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포스코와 일본 신일본 제철, JEE 스틸, 중국의 바오산 등에 공급하는 철광석 가격을 2008년 4월부터 65%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국가 사례인 호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호주의 광산업체 리오틴트와 BHP 빌리톤도도 철광석 가격의 최대 154% 인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신자원민족주의 확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3절은 네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곡물 자원민족주의 부상입니다. 두 번째는 식량 자원 시장의 초과 수요 발생입니다. 세 번째는 곡물 수요의 증대이고요. 마지막으로 3절의 마지막 부분은 곡물 공급 증가의 둔화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총틀어서 곡물에 대한 결국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곡물 자원 민족주의 부상인데요. 곡물 시장의 초과 수요는 곡물 가격을 급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 간단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을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는 곡물 자원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발 이제 곡물 가격 급상승 측면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07년 12월 이후 곡물 가격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선 밀 대두의 가격을 이제 보면요. 밀 선물 가격은 2006년 9월 지속되어 온 부셜당 300센트대에서 400센트대로 진입했고 2006년 10월에는 500센트대로 2008년 2월에는 1000센트대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 대두 역시 선물 가격이 2006년 11월 부셜당 500센트대에서 600센트대를 기록한 바 있고요. 2007년 2월에는 700센트대, 2007년 6월에는 800센트대, 2007년 9월 900센트대, 그리고 2007년 11월에는 1000센트대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 자, 이같이 대표적인 이제 곡물이라고 할 때는 밀, 옥수수, 대두의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근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결국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글로벌 식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량의 전략적 무기화 측면인데요. 자, 이같이 이제 곡물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이를 전략적 무기로 활용해서 국가의 부로 축적하려는 식량 자원 민족주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량 수출 국가인 이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이런 국가들뿐만이 아니고 중국과 같은 식량 소비 대국들도 수출을 제한하는 등 식량에 대한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국가의 사례를 이제 지적하겠는데요. 첫 번째 중국입니다. 곡물 및 곡물 가루에 대해서는 수출 환급금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우대 조치를 이제 결국 없앤 것이죠. 그러니까 수출을 억제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2008년 1년 동안 5에서 25%의 수출 관세를 잠정 부과한 바 있고요. 곡물 가루에 대해서는 수출 쿼타제를 실시하고도 있습니다. 수출 쿼타라는 것은 수량을 제한하는 것이죠.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의 경우인데요. 곡물 수출 허가제를 곡물 수출 쿼타제로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에 사료용 곡물에 대한 수출 쿼타제는 철회했지만 밀, 호밀 등 식용 곡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출 쿼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식량자원 시장의 초과 수요 문제입니다. 즉 식량자원, 즉 곡물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곡물의 생산량과 소비량은 전반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2000년도에서 2001년도 발생한 초과 수요가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해서 점점 이런 초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보면은 세계 곡물 생산량은 16억 8,560만 톤이었지만 소비량은 17억 500만 톤으로 약 1980만 톤, 무려 2천만 톤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후 생산량 증가폭보다 소비량 증가폭이 더 커서 2006년, 2007년도에는 생산량이 19억 5,710만 톤, 소비량이 19억 8,390만 톤으로서 약 무려 3천만 톤에 가까운 초과 수요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경우가 좀 심각한데요. 자, 2001년부터 중국 곡물 시장에는 초과 수요가 나타났고 인도의 경우에도 2002년, 2003년부터 초과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국이 먼저 개혁 개방을 추진해서 결국 이제 급격하게 경제 성장하고 임금도 올라가고 결국 소득이 늘어나면서 결국 필연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상으로서 필연적으로 여러 소비량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야말로 소득이 적어서 그렇게 양껏 먹어보지 못했던 또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돼지고기죠. 돼지고기를 이제 재료로 해서 사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요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런 돼지고기 소비량이라든가 기타 뭐 다른 작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뭐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뭐 중국의 이제 14억 5천만 인구, 인도의 13억 인구, 이 두 국가만 합쳐도 거의 28억 명에 육박하면서 세계 인구의 약 한 40%를 차지하고 있죠. 이 두 국가가 그야말로 경제 성장이 지지부진했을 때는 세계 식량 공급부는 결국 좀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들 두 국가가 급격하게 경제 성장하면서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결국은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그것이 결국 이제 초과소의 형태로 나타나서 결국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습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 식량 위기의 가능성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뭐 연결되는 주제입니다만은 곡물 수요의 증대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의 곡물 소비량 증가 및 바이오 연료업. 자, 여기 또 바이오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건 이제 옥수수 등 이제 대체 에너지 개발이죠. 그동안 뭐 석유, 천연가스만 의존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결국은 대체 에너지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이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옥수수를 재료로 한 바이오 연료 개발이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뭐 자연적인 이런 뭐 상황에 따른 수요 증대뿐만 아니라 식량 작물에 대한 투기 수요까지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또 이제 투기적인 세력까지 가세해서 결국 곡물 수요는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대 신흥시장의 곡물 수요 증대 문제인데요. 이거 뭐 조금 전에 이제 지적했다시피 결국 이제 중국, 인도 등 거대 신흥시장의 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 증대. 조금 전에 또 제가 언급했듯이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육류, 뭐 국가마다 이제 육류에 대한 선호도는 다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고기가 유난히 이제 육류 중에서 선호되고 있는 것이죠.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자, 육류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소를 이제 지적하면 소가 또 먹는 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료용 곡물, 뭐 옥수수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사료용 곡물에 대한 수요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뭐 중국, 인도 등을 비롯한 거대 인구의 곡물에 대한 직접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결국 기타 신흥개발도상국도 역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결국 육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육류에 대한 수요 증가는 결국 육류를 생산하기 위한 사료용 곡물 수요까지 이제 증대되는 그런 현상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1992년에 14.2%를 정점으로 해서 1999년까지 약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또한 지속적인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죠. 인도의 경제 성장률도 2002년 이후 상승해서 2006년 9.7%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바이오 에너지 수요의 증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에탄올 생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 밀, 보리 등의 곡물 수요도 덩달아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 전 세계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은 118억 8,700만 갤런이었지만 2007년에는 143억 6,700만 갤런을 나타내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은 2011년이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브라질, 중국, 인도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언급한 이제 투기 수요의 발생입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했고 이로 인해서 곡물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곡물 시장이 주로 농산물, 원유, 원자재 같은 이제 상품 시장으로 또 유입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상품 거래소가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밀, 옥수수, 대두, 선물 시장의 경우 순 매입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선물 시장이라는 것은 미래의 가격을 지금 현재 수요자 공급자가 균형 가격이 맞다면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 시장의 가격이 결국 순 매입세가 결국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미래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곡물 공급 증가의 둔화입니다. 자, 수요가 아무리 많더라도 공급이 그것을 채울 수 있다면 초과 수요는 발생하지 않겠죠. 또 가격의 상승도 상당히 이제 누그러뜨릴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은 이제 곡물 공급 증가가 즉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결과적으로 곡물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곡물 공급 증가가 둔화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기상 이변에 의한 작황 부진이 있고요. 또 곡물 재배 면적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건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결국 이제 과거의 농경지가 결국 도시가 확대되면서 또 새로 생겨나면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택 용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에 따른 생산비 증대로 인해서 곡물 공급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은요, 지구 온난화가 진전되면서 기상이변으로 최근 들어 작황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단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세계 자연재해 발생 건수를 보면 이전 10년 평균인 700개보다 많은 850개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옥수수 및 밀의 재배 면적 1헥타르당 수확량인 단수 역시 2005년과 2006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곡물 재배 면적의 감소입니다.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증가했던 세계 곡물 재배 면적은 2006년 감소함에 따라서 이후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쌀, 밀, 대두, 옥수수 재배 면적을 합한 세계 곡물 재배 면적은 2002년 이후 2005년까지는 증가했지만 2006년 이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산 비용의 증가 측면입니다. 원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비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선 원유가 급등 및 세계 해상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해상 운임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요소 가격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나타나서 곡물 공급을 감소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상승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또한 아까 이제 선박 해상 운임을 얘기했는데요. 벌크선의 운임 지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즉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 트렌드, 즉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벌크선 운임 지수의 상승도 교육 비용을 증가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4절은 자원 확보 경쟁의 심화입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선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결국은 이제 자원 가격이 상승하니까 결국 국가마다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는 길이고 또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도 유지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각국마다 중요 자원을 결국 확보하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결국 신자원 민족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자원 전쟁, 특히 식량 정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수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여기 이제 물은 이제 물도 중요한 자원입니다만은 물은 이제 곡물 여기 자원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게 결국 물과 관련해서도 전면전은 아니지만 일부 국지전을 벌인 적도 있죠.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수자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물 수자원도 결국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간은 또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자원 확보 경쟁이고요. 두 번째는 자원 전쟁의 가능성. 조금 전에 제가 수자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이제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세 번째는 이제 한국의 자원 안보 위협입니다. 자, 이제 신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을 볼까요? 1970년대 이후 미국도 에너지 부족 국가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국가 주도 장기 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해외 이중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상황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셰일가스가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야말로 기술이 부족해서 셰일가스를 추출해내지 못했어요. 그런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결국 셰일가스를 추출해내면서 결국 미국이 에너지 패권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이제 알래스카가 있죠. 이 알래스카는 본격적으로 아직 개발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개정 러시아로부터 결국 구입한 이 알래스카가 결국 그야말로 자원의 보고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결국 이제 알래스카는 결국 아직 개발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미국이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이 원유, 석유, 즉 셰일가스,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 기술의 발전으로 확보하면서 결국 현재로는 이제 그야말로 에너지 패권 국가가 다시 이제 부상하게 됐죠. 물론 이제 최근 원유의 가격이 급격히 이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유가가 정체 내지는 하락하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그야말로 이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한 상황이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의 파산을 유도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이 다시 결국 에너지 부족 국가, 특히 이제 원유와 천연가스 부족국가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전제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제 유지될 것인가. 코로나19 사태도 결국 이제 지금 백신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백신이 개발된다면 결국은 이제 종식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존재합니다. 백신의 개발에 또 다른 변이가 생겨나서 또 다른 이제 바이러스 형태로 나타난다면 그건 또 다른 이제 그야말로 상황인 것이죠. 어떻든 이제 지금으로서는 학자에 따라 좀 여러 가지 이제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내년 초로 일단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물론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경제, 경영, 여러 가지 안보 측면, 그 다음에 기타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인류가 그야말로 특히 이제 보면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특히 세계화 이후에 세계화 급진되면서 이같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당면하는 이런 상황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자, 이걸 어쨌든 이제 인류가 극복해야 될 가장 최근에 그야말로 직면하게 된 공통의 이제 과제로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강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의도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그야말로 이제 강의해야 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전환되어서 지금
우리가 일정 부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겠죠. 무슨 우리 수강생뿐만 아니라 이거를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들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상당히 정말 그 이전과는 다른 준비 시간을 가지고 결국 이제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교수뿐만 아니라 이제 과목을 듣는 수강생 또한 이제 또 이게 상당히 또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서로 극복해야 될 또 하나의 과제가 되겠죠. 다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각자 이 상황을 잘 이제 대처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시 대통령 때인데요. 부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국가에너지정책발전위원회를 창립했고, 뭐 물론 이때만 해도 이제 미국은 에너지 부족해서 결국 에너지 확보가 또한 국가의 중차대한 이제 과제가 됐죠. 자, 9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10주차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